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기차가 출발하자 객실 안의 정적을 깨트린 건 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안고 급히 달래보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의기소침해진 외국인 부모는 힐끔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쏟아졌던 차가운 시선과 냉혹한 요청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기대감 없이 한국에 왔던 그들은 불행한 예측이 이번에도 들어맞을까 두려웠습니다. 옆자리 승객의 시선, 낯선 한국말, 모든 것이 이 외국인 부모를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가족은 아기와 함께 무사히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렉산더 씨의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렉산더입니다. 오늘은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제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 해외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의 첫 해외 발령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처음 파견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아내인 사라와 함께 일본에 가기로 했을 때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기 울음 때문에 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들었던 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예민하고 작은 소음에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아기가 울면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경험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점점 더 일본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중 저에게 또 한 번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의 불편했던 경험 때문에 솔직히 한국에 가는 것이 그리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한국도 일본처럼 그러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어서였죠. 하지만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 피할 수 없었고 여차하면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와 사라 그리고 아들 레오는 결국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나라에서의 첫인상은 기대보다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이죠. 인천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지만 저희는 그리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레오는 비행 내내 칭얼거렸고 짐이 많아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길은 비교적 편리했지만 도심의 복잡한 모습에 약간은 압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뒤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일본의 도시와는 또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체크아웃 후 짐을 챙겨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레오가 낯선 환경에 약간은 지쳐 보였지만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안정을 찾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크고 활기찬 기차역의 풍경이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역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서 KTX를 기다리며 우리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막 떠난 기차의 창밖으로 서울의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던 순간 레오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사라와 함께 레오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이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품에 꼭 안고 괜찮아, 레오야.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달랬지만 레오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객실 안의 승객들이 하나둘씩 저희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일부는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일본에서의 기억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 기차를 탔던 그날 레오가 울음을 터뜨리자 사람들은 마치 레이저 같은 눈빛으로 저희를 쏘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섭고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승무원이 찾아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죠. 다음 역에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사라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아기가 울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그 기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기도 일본처럼 아기 울음을 참아내지 못하는 분위기일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올랐습니다. 사라의 얼굴에도 긴장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레오야. 조금만 더 참아줘. 그녀는 아기를 다독이며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레오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때 객실 안에 한 중년 남성이 천천히 몸을 돌려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희를 향하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뭐라고 하려는 걸까? 초조한 마음에 손이 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격려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약간의 안도가 밀려왔지만 제 안에 쌓여있던 초조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고 다시 일본에서의 그 불편한 경험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레오를 달래는 사라를 도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 애써야 했습니다. 이곳이 일본과 다르길 바라며 초조함을 숨기고 레오를 조금 더 다독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오의 울음소리가 기차 안을 가득 메우는 동안 사라는 레오를 안고 좌석에 웅크리듯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레오의 등을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그럴수록 레오는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레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사라를 돕고 싶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사라, 어떻게 할까? 진짜 어떡하지? 저도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사라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울음을 멈추기만 바라는 수밖에 없잖아. 그녀는 더 강하게 레오를 품에 안았지만 아기의 울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꾸만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거운 시선들.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객실 전체가 우리 가족에게 집중된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순간 저희 가족은 마치 일본 그 기차 안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작은 좌석에 갇힌 채 레오가 울음을 멈추지 않던 그 기차 안. 그때 사람들의 무언의 시선은 마치 조용히 해라는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레오를 달래느라 안간힘을 썼지만 울음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변 승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라는 레오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울음소리를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아기잖아요. 저는 무언가 변명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승무원은 난처한 얼굴로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숨과 흘낏거리는 시선들이 상황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레오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사라가 눈물을 훔치며 내릴 준비를 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의 무력감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느낀 차가운 배척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이 기차 안에서도 그날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일본에서 봤던 것과 같을 것 같았고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라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이든 여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동작이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는 모습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뭔가 말을 하려는 건가? 사라와 저는 동시에 할머니의 시선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차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뭔가를 하려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레오의 울음소리가 객실을 채우는 순간 옆자리의 할머니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동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희를 쳐다볼 때 그 눈빛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사라와 레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눈빛,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사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손길은 전혀 무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굳어있던 어깨를 살짝 내리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땡큐, 땡큐. 그녀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에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레오를 가리키며 자신이 한번 안아보겠다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사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레오를 건네자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레오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몸을 흔들며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레오는 금세 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에 울려 퍼지던 울음소리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동안 느껴졌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이 흘끗 저희를 보던 시선도 어느새 사라졌고 객실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레오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잠든 듯 조용해진 레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기차 안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에 레오가 잠잠해지자 객실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와 저는 그 순간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단 몇 분 전만 해도 무겁게 느껴졌던 객실의 공기가 지금은 어딘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땡큐를 반복했지만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미소만 짓고는 조용히 레오를 다시 사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실 뒤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 앉은 채로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희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기를 위한 간식과 작은 음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한테 주라는 듯이 손으로 아기를 가리켰고 저는 그가 일부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방 속 물건을 꺼내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몸을 숙여 인사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거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라와 레오를 향해 짧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배려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레오를 다시 품에 안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알렉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초조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객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저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희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저희를 고립시키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느새 넓은 들판과 산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조금 전까지의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난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여정이 저희 가족에게 뜻밖의 위로와 배움을 가져다 준 것만 같았습니다. 레오가 잠시 울음을 멈추자 객실 안의 긴장감이 약간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변을 살피며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사라도 레오를 품에 꼭 안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언제 다시 울음이 터질지 몰라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더니 가방에 달려있던 작은 곰인형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인형을 레오가 볼 수 있도록 살짝 흔들었습니다. 인형이 좌우로 흔들리자 레오의 눈망울이 반짝이며 인형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인형을 천천히 움직이며 레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레오가 관심을 보이자 그녀는 더 부드럽게 인형을 흔들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이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레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인형을 잡으려고 하자 살짝 웃으며 인형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성은 인형을 레오에게 넘겨주려는 듯 한 손으로 살며시 내밀었고 레오는 신이 난 듯 그 인형을 움켜잡았습니다. 사라는 재빨리 레오를 보며 레오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여성은 따뜻한 눈빛으로 사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괜찮아요라는 듯 인형을 다시 레오에게 내밀었고 레오는 손으로 인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부산역에 가까워질 무렵 저희는 내릴 준비를 하며 인형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손을 저으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No, no. 포 베이비. 기프트. 사라와 저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다시 돌려주려 했지만 여성은 손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조용히 객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와 사라는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레오는 인형을 꼭 안은 채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고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알렉스, 정말 놀라워.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어. 사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정이 벅차올라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뒤에도 레오는 인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인형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를 상징하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레오는 여전히 작은 곰인형을 품에 꼭 안고 있었고 사라 역시 레오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발령받아 이곳으로 오던 날 이곳은 단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일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기대란 없었고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배려는 그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사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알렉스, 정말 예상치 못했어.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다니 한국은 다른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되뇌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그리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프랑스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맨 처음 느낀 건 한국인의 배려와 따뜻함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받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안도와 용기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부산역에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메이와쿠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철저했고 때로는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작은 실수나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눈에 띄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특히 아기의 울음소리는 일본에서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 메이와쿠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레오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불편함의 표현은 우리 가족을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승무원이 조용히 내리라고 요청하던 그날의 기억은 단지 불편한 기억을 넘어 낯선 곳에서 느꼈던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작은 소음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아기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미소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웃음소리를 내는 레오를 보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길은 우리 가족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더 이상 메이와쿠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라면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 기간은 짧게 예정되어 있지만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가 온다면 이번보다 더 오래 머무르며 이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에서 알렉산더 씨 가족이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은 그들에게 단순한 배려 이상의 큰 감동으로 다가갔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한 한국에서의 첫 여정이 한국인들의 작은 배려로 인해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우리에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일지 몰라도 이런 배려가 외국인들에게는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감싸 안아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아이를 달래주기 위한 작은 인형 하나가 이토록 큰 힘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